안녕하세요. 플레인지의 주기표입니다. 저희 채널을 꾸준히 봐오신 분들의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는 베리티 오디오에 얼마만큼 애착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베리티 오디오가 포칼이라든지 BMW라든지 이런 정도만큼 유명한, 대중적으로 유명한 메이저 브랜드까지는 아닙니다만은 베리티 오디오가 음악성이 뛰어나다라는 것, 음질이 뛰어나고 굉장히 매력적인 음색을 갖추고 있고 음악성이 정말 대체에 불가능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뛰어나다라는 것은 사실상 이 정도면 객관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 이야기부터 하자면은요, 좀 늦바람이 불어가지고 레오노레라는 스피커를 처음 사용하면서부터 레오노레, 그 다음에 파르지팔, 그 다음에 아마디스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정말 흠뻑 빠져서 살았죠. 제 일생에서 그 정도로 음질에 흠뻑 빠졌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파르지팔이라든지 레오노르라든지 아마디스 정도를 사용을 하면서요. 지금도 물론 이제 신형 기종들이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지금도 깨끗한 중고가 있다라면 한 번씩 사용해보고 싶을 정도로 정말 저는 그 스피커들의 애착이 강합니다.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오디오 평론계 쪽에서는 저에게는 선배님이신 오승영 평론가님 같은 경우에도 저랑 같이 하이엔드 스피커 추천 3대3 이런 영상을 찍은 적이 있는데 베리티 오디오는 본인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고 좋아하는 스피커고 과거에 정말 인상 깊게 사용을 했던 스피커이기 때문에 내가 추천을 해주겠다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오디오 수입사에서 간부로 근무를 하시거나 심지어는 오너급으로 영업을 총괄을 했던 분들 중에서도 베리티 오디오를 따로 사서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모노블록 파워앰프까지 물려가지고 정말 애착을 가지면서 베리티 오디오를 써요. 베리티 오디오를 한 대만 쓰는 게 아니라요, 베리티 오디오 상위 기종이 중고로 나올 때마다 또 바꿔요. 업그레이드를 해가면서. 그래가지고 몇 년 동안을 베리티 오디오를 애지중지 하면서 쓰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가장 저는 개인적으로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작년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관련 커뮤니티가 있죠. 하이파이 코리아라고. 거기에서 회원분들을 상대로 가장 사용해보고 싶은 스피커, 가장 워너비 스피커, 가장 음질이 좋은, 가장 음질을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스피커, 그런 거 이제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거기서 1등은 포칼의 스텔라의 투표였고요. 2등이 아마 베리티 오디오였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요. 3등이 이글스톤 웍스의 안드라 3SE였습니다. 그리고 과거 제가 미국에서 이제 미국 사이트에서 알아보기로는 베리티 오디오가 한창 이제 잘 나갈 때 피아니스트 퀼른 콘서트 음반으로 유명한 피아니스트 키스 자렛 피아노 소리가 좋다라는 이유로 베리티 오디오를 직접 사용을 했었다라는 자료가 있었고요.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고 높은 평가를 해주시고 이런 매력적인 브랜드라고 한다면은 좋은 이미지를 유지를 하면서 계속 좋은 제품 위주로 이렇게 판매가 이루어지고 소개가 이루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만은 하이파이 오디오, 하이엔드 오디오 시장이 좀 불안정합니다. 많이 좀 어려운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워낙 이제 베리티 오디오에 대한 애착이 워낙 강했었기 때문에 베리티 오디오 회사 사정 자체가 좀 더 나아지면 그걸 바탕으로 평소에 판매하던 가격을 유지하면서 판매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과거의 가격에 비해서 거의 한 50% 정도는 인상된 가격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입 유통사와 협의를 해서 현재 남아있는 물량은 일단은 소진을 시키고 자원을 마련을 해서 나중을 대비하는 게 좋겠다. 그렇게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냥 원가입니다. 원가에서 한 10% 정도 더 뺀 가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저희 조건 내에서는 원가에 판매를 하고 판매하는 과정 중에서 배송 중에 무슨 비용이 발생하거나 수수료가 발생하거나 그렇다라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수입사에도 손해를 감수를 하시라 그렇게 그렇게 협의를 할 예정입니다. 종종 뭐 대박 할인 이런 것들도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오늘 뭐 베리티 오디오의 조건이라는 게 그런 대박 조건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제품 수량은 몇 대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베리티 오디오를 사용을 해보고 싶으셨거나 소장을 하고자 하셨던 분들이라면은 이번 기회에 중고 제품보다는 이번 기회에 신품으로 구매하시는 게 정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 제품들에 대해서 조금씩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 라크메라는 제품입니다. 이 라크메라는 스피커도 저는 동급 최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분들은 디자인이 너무 못생겼다, 밋밋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저는 디자인 굉장히 매력적인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윗단하고 아랫단하고 분리가 되어 있죠. 완벽하게 이렇게 딱 칼로 썰은 것처럼 잘라져 있어요. 그래서 위쪽 인클로저하고 아래쪽 인클로저하고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의 울림과 아래의 울림이 섞이지 않게끔 설계를 했다. 기본적인 무게도 꽤 묵직하게 만들어져 있고요. 받침대가 어마어마하게 두꺼운 철제로 만들어진, 메탈로 만들어진 받침대, 뒷면하고 앞면 소재도 다르고요. 이런 식으로 굉장히 탄탄하게 잘 만들어진 스피커입니다. 저음이 풍요하고 깊이감이 있고 감미로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 사이에서 1000만 원 미만에서 같이 1대1로 붙어가지고 이 스피커보다 더 좋은 음질을 낼 수 있는 스피커는 없습니다. 뒷면에 6.5인치 정도 되는 우프 유닛이 3개나 붙어져 있죠. 그 중에서 이제 액티브로 작동하는 건 1개고 2개는 패시브로 작동을 하는 거이긴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이제 저음의 양감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저음이 좀 풍요하면서 감미로우면서도 진득하면서도 그윽한 사운드. 우프 유닛이 전부 다 앞에 붙어져 있으면은 저음이 좀 더 빨리 다가와 줍니다. 그러면서 저음이 공간 내에 존재하는 시간 자체가 짧아요. 그래서 음질이 좀 허전한 듯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스피커 같은 경우에는 베리티 오디오 제품들 중에서도 저음이 가장 쉽게 재생이 되는 스피커예요. 뒷벽으로 저음을 우프 유닛이 1개도 아니고 2개도 아니고 3개나 이용을 해가지고 저음을 재생을 하는데, 다른 상위 기종의 경우에는 저음을 오디오적으로 컨트롤해서 좀 단단하고 좀 힘있게 재생하려고 하다 보니까 구동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얘는 구동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음이 이 정도까지 풍성하게 나오는 스피커면은 일반적으로 중고음은 답답하기 마련입니다. 약간. 근데 이 드라이버 유닛도 SB 어쿠스틱 겁니다. SB 어쿠스틱이 역사가 오래되진 않았습니다만은 가장 하이엔드 중에서도 가장 성능이 뛰어난 유닛이 SB 어쿠스틱이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만족할 수 있는 느낌의 저음이 나와주면서도 중고음은 또 답답하지가 않아요. 원래 이 스피커의 가격이 한 2천만 원 정도 하는 게 맞습니다. 공식 소비자 가격은. 그런데 지금 현재 한 1000만 원 내외에서 살 수 있는 스피커 중에서 좀 저음이 좀 풍성한 걸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 스피커를 계속 이 가격에 판매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스피커가 압도적으로 원탑이에요. 그리고 상위 기종으로는 이 자리에 전시는 못했습니다만은 오델로, 원래는 이제 레오노레라는 제품이 있었고 파르지팔이라는 제품이 있었는데 오델로가 그 사이쯤 되는 제품이라고 하는 게 솔직한 평가죠. 파르지팔보다 좀 더 저렴하게 만들었지만은 파르지팔의 뭔가 올라운드적인, 범용 올라운드적인 제품이라고나 할까요? 오델로는 우프 유닛이 7.1인치인가 7인치인가가 2발이 들어갔다라는 게 오히려 어떻게 보자면 업그레이드가 된 듯한 느낌인 거고요. 그리고 사이즈도 약간 더 오델로가 미세하게 약간 더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델로가 저음도 훨씬 더 잘 나와요. 원래가 이제 베리티 오디오의 구형 기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루기가 어렵다라고 했었거든요. 앞에서 나오는 중고음역대와 뒤로 방사가 되는 저음역대의 음직력을, 밀도와 음직력을 맞추게끔 앰프를 잘 써가지고 컨트롤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게 하도 어렵다 하니까 신형으로 나온 오델로라든지 이런 라크메라든지 이런 스피커들은 저음이 오히려 되게 쉽게 나오게끔 이렇게 튜닝이 바뀌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부피는 별로 크지 않지만은 저희 이 큰 청음실에서 틀어도 전혀 아쉽지 않은 음질을, 저음량을 내주는, 오히려 얘네들보다 훨씬 더 큰
뭐 한 11인치, 12인치 우퍼 유닛을 탑재하고 있는 스피커들이 오히려 저음이 약간 허전하게 느껴지는 방이에요. 이 저희 큰 청음실이. 근데 오히려 이 라크메하고 오델로 같은 경우에는 그 저음을 내는 특성이 다르다 보니까요. 뭐 6인치, 7인치 우퍼 유닛을 가지고 이 방에서 굉장히 진득하고 미끈한 저음을 만들어줘요. 그 특유의 미끈한 저음. 그 느낌이 굉장히 감미롭고 찐득하고 드라마틱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앰프를 집이 굉장히 넓은 공간이 아니면 앰프를 굳이 무거운 스타일의 앰프 매칭하기보다는 오히려 심지어는 D클래스 방식 앰프 매칭해도 음질이 상당히 훌륭합니다. 아니면은 앰프에다가 좀 투자를 좀 해서라도 럭셔리한 음질을 만든다고 한다면은 골드문트 인티 앰프 이런 쪽하고도 잘 맞아요. 왜냐면 골드문트 인티 앰프가 저음의 중량감하고 양감 빼놓고는 그 외의 음색은 세계 최고 수준인 것은 맞거든요. 제가 느끼기로는 디자인을 정통한 오리지널 베리티 오디오의 디자인의 스피커를 사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지금 오델로의 가격은 정말 말 그대로 진짜 파격적인 가격이다. 어마어마한 가격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델로는 해외 가격 대비 거의 3분의 1 가격이 될 것 같아요. 반 가격도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격대가 이제 확 올라가죠. 가격대가 좀 이제 확 뛰는 아린달. 사이즈가 훨씬 더 큽니다. 오델로하고 디자인이 너무 흡사하게 생겨서 많은 분들이 이게 오델로냐 이렇게 착각하시는 경우들이 있는데 크기 차이가 꽤 납니다. 그래서 이 아린달의 경우에는 우퍼 유닛이 무려 9.5인치 9.5인치이기 때문에 당연히 디자인은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은 폭 자체가 다르죠. 이 인클로저 통의 폭 자체가. 그리고 전면에 붙어져 있는 저 미드레인지 우퍼 유닛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최고가 오디오 마니아들의 최고 선망하는 브랜드인 오디오 테크놀로지사의 스카닝이라고 흔히들 부르죠. 스카닝이라고 많이들 부릅니다. 그 유닛입니다. 그래서 저 드라이버 유닛 한 개당 부품 원가만 100만 원이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대가 확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던 아까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하이엔드 오디오 커뮤니티인 하이파이 코리아에서 설문조사를 했을 때 아마 거기서 추천된 스피커가 이 아린달 스피커가 맞을 겁니다. 그래서 아린달부터는 앰프를 많이 가려요. 그러니까 이 라크메하고 오델로는 구동이 그다지 어렵지 않고 저음이 쉽게 나온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얘는 또 반대로 얘도 저음이 잘 나와요. 저음이 잘 나오는데 문제는 뭐냐? 앞에서 나오는 음이 워낙 밝게 나와요. 오히려 무슨 뭐 베를름 트위터나 다이아몬드 트위터보다도 소리의 개방감이나 그런 밝기는 더 밝게 나옵니다. 근데 저음은 뒤로 나오는데 그 뒤로 나오는 저음과 앞으로 나오는 굉장히 밝은 중고음을 연결을 시켜주는 응집력 있게 밀도감 있게 매끄럽게 연결을 시켜주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앰프를 꽤 가립니다. 그래서 이 정도 급이면은 좀 이제 매칭이 좀 만만치 않다. 그런데 음질의 영역 자체는 정말 잘만 세팅해서 들어보시면은 특히 사운드의 스테이징감, 입체감, 뭐 홀로그래픽적인 입체감의 느낌 이런 느낌이 거의 뭐 신비감을 자아낼 정도의 그런 그 뭔가 획기적인 느낌? 기존 다른 스피커에서는 들어본 적이 없는 듯한 이런 입체감의 느낌, 홀톤의 느낌 그런 느낌을 만들어주는 스피커다.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하위 기종들하고 어마어마하게 차별된 그런 느낌을 주는 스피커가 아린달입니다. 아린달도 현재 남아있는 수량이 3대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이제 요 색상은 지금 신품 재고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블랙 하이그로시 제품만 신품으로 남아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블랙 하이그로시 제품도 굉장히 멋져요. 크기가 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카리스마가 있는 느낌입니다. 이 아린달이라는 스피커가 해외 가격 그냥 환율만 적용을 해도 가격이 6천만 원이 넘는 스피커예요. 비쌉니다, 비싸. 그런데 지금 2천 초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이시라면 이번 기회에 구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감미로운 음악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스피커가 이렇게 싹 사라지는 듯한 느낌 그러면서도 굉장히 베리티 오디오가 공간감이 좋아요. 스테이징이라고 하죠. 마니아분들은 스테이징이라고 하죠. 생긴 거하고 다르게 스피커가 샥 사라지면서
굉장히 그 공간감이나 입체감이 굉장히 훌륭하게 나옵니다. 그리고 좀 넓은 집이면은 더 아무래도 더 좋겠죠. 일단 라크메하고 오델로는 저음이 많이 나오느냐, 저음이 풍성하고 깊이감 있게 나오느냐, 그런 부분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의외로 굉장히 넓은 공간도 커버를 잘 해줍니다. 공간감, 무대감도 저음을 뒤로 반사를 시켜버리기 때문에 스피커 사이즈하고 무관하게 얘네들보다 사이즈가 한 2배에서 3배가량 더 큰 스피커들하고 맞대결을 시켜도 별로 꿀리지를 않아요. 이 공간감이나 무대감이나 입체감이라는 요소에 있어서는요. 정확한 가격 정보와 제품별 수량, 그리고 각기 색상 조건이 또 좀 달라요. 그래서 구체적인 정보는 요 아래에 링크를 이벤트 페이지, 안내 페이지 링크를 클릭하시고 확인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좀 더 구체적으로 문의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께서는 카카오톡 플레인지 채널로 문의를 해주시거나 편하게 전화를 주시면 자세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저희 전시장에 오시면은 오델로 제품은 청음이 안 됩니다만은 여기 라크메 제품과 아린달 제품은 청음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기왕 구매하시는 김에 풀세트로 구매하시면서 설치까지 하고자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저희가 베리티 오디오 제품들에 대한 최적의 매칭에 대해서는 뭐 완벽하게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가장 합리적인 매칭으로 잘 안내를 해서 앰프 비용도 가장 합리적인 비용으로 그렇게 잘 맞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너무 남발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만은 현재 조건으로는 정말 진짜 흔치 않은, 세상에 손해보고 장사하는 장사꾼은 없어요. 그 말은 맞는 이야기인데 사실상 이번 베리티 오디오는 손해보는 장사입니다. 그런데 저로서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죠. 제가 개인적으로는 가장 좋아하는, 가장 특출난 음악성과 가장 특출난 대체 불가능성과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는 스피커들인데 이런 조건에 일단은 판매를 해야 된다는 게 너무 안타깝죠. 네, 그렇지만은 많은 관심과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